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7년 10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연설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습니다.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되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 혹은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어떠한 것인지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일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로 나누자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비관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유가 반만 남았다, 우유가 반이나 남았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좌파다 우파다 하는 것을 나눈다. 그렇게 볼 때는 분명히 좌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우유가 컵에서 반이 있을 때 우유가 반밖에 없다 그 이야기하는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통상적으로 좌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가치 중립적인 분류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그렇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랬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의 산업 형태, 그리고 그렇게 되어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여기에서 돈이 벌린다, 여기가 나에게 더 유리하다 해서 같은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장소를 택한 것이 수도권이었던 것이죠. 물론 정부가 개발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어차피 출발부터 빈곤했고 건국 초부터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부서지고 없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국가가 먼저 할 수 있는 곳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수도권이 더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반도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이곳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곳이 큰 도시였고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좀 더 먼저 개발됐고, 이러한 사실의 기록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특별히 어떤 다른 곳을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든지, 혹은 그들이 정책에 실패해서 그렇게 되었다든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비관주의자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되었던 것뿐이죠.
그것을 강제로 손을 대서 분산시켰으면, 좀 더 일찍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것은 그때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국가로서의 어떤 상황, 여건들, 그리고 거기에 협조해주는 국민들을 보고 갑자기 그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 흩어져서 옮겨가서 살아라, 그쪽에 가서 근무해라 하고 지시를 하게 되면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개인의 그 입장을 또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러한 일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에 와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물론 이것은 한참 되었죠.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삼은 것은 지금은 할 수 있는 때니까 균형 발전을 목표로 세워도 좋겠죠. 할 수 있을 때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과거에 왜 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하는, 과거에는 오늘 옳은 것을 과거에 왜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바르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는 계속 새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새 정부일 것도 없죠. 거의 대부분이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을 움직이는 수많은 공무원들은 평생 공무원으로서 봉직합니다. 그래서 그다지 새 정부도 아닙니다. 그저 몇 명만 바뀌었을 뿐이죠. 어떻든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 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수도권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도권은 쉽게 말해서 서울, 경기를 가리키죠. 서울, 경기는 행정구역상으로 나누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의 정식 명칭이죠. 그런데 방금 소개한 이 세 개의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지방이다 하는 것을 다들 늘 잊고 산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도 지방입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했을 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분명히 지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셋을 묶어서 수도권이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는 이 세 개의 지방과 세 개를 뺀 나머지 모든 지역이 함께 잘 살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지역의 지금 잘 사는 문제, 특히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천칭저울에 한쪽에 이 세 개의 지방을 올려놓고 나머지 다른 지방을 세 개씩 번갈아 가면서 올려놨을 때 천칭저울이 수평을 이루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등한 경제 상태를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방법이 바로 지방분권 개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지방들에게 그 권한을, 별도의 권한을 헌법에 규정을 하겠다. 그것이 네 가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 복지권 이렇다고 했습니다. 헌법상의 권리를 주겠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이러한 권리가 아니고 이러한 권한을 주고 지방 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 그 관계를 조금 전에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지방 3개가 모인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준은 그 지방 3개와 3개를 평균을 내서 셋으로 나눴을 때 전체 합해서 3으로 나눈 것과 다른 지방이 격차가 없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경제적인 면에서 이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서울특별시는 총리의 관할에 있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그들이 각각 이 수도권에 있는 3개의 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것을 나머지 지방 모두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좀 풍부한 곳에서 덜어서 그것을 부족한 곳에는 좀 더 많이 가도록 분배를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8대 2라고 했을 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비율을 7대 3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6대 4까지 바꾸겠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바꾸는 상태의 대한민국을 연방제형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연방제형 지방분권공화국은 일단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우선 7대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비율 조정의 의미가 얼마나 될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각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의 수준이 낮습니다. 완전히 자립한 곳은 2016년 현재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매우 높아도 70% 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머지는 거의 그 밑에 있는 것으로 그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격차도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게 이 수치를 한번 대비시켜 보겠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경기도의 총 세입이,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드리는 그 총액이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총 세입이 1,000원이라고 칩시다.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을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경우에 현재 8대 2라고 본다면 100만 원의 세입이 있을 때 20만 원, 그것이 2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7대 3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30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바뀌면 경기도와 같은 세입이 있는 지방에서는 10만 원이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전라북도의 총 세입이 1,000원이다. 그러면 8대 2면 20원이 됩니다. 그리고
7대 3으로 되면 30원이 됩니다. 200원이 되고 3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것은 100원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 차이가 현재 이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서 나머지 지역이 경제 상황이 나쁘고 실제로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인데 자립하도록 다 밀어주겠다. 국가가 조금만 가져가고 이 그 세금 비율을 변경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지방에 더 많이 주겠다 하는 것처럼 일단 들리지 않습니까? 8대 2에서 7대 3으로 간다. 아니면 6대 4로 간다. 그렇게 했을 때 바뀌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 것은 수도권밖에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하면 수도권은 자기 지자체에 떨어지는 돈이 확실히 많아집니다. 그러나 원래 빈곤한 지자체는 그것이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중앙으로부터 분배받는 액수는 확실히 줄어들게 되죠. 적게 받으니까 적게 줄 수밖에 없겠죠. 과연 누가 이익일까? 잘 생각해 보면 숫자로 말할 때는 발전인 것 같고 좀 더 유리한 조건인 것 같은데 실제로 나중에 받은 돈을 계산해 보면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그 자치권을 준다 그랬습니다. 4가지 자치권을 준다. 그런데 그 말이 결국은 자치일 뿐이죠. 그러니까 자치 입법권을 주고 자치 재정권을 줘도 강원도는 강원도 안에서만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권을 줬을 때 문제가 있죠. 현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밑에 최고의 그 기관으로서 통치기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밑에 있는 법률들은 전국 모든 곳에 공통으로 그 규율을 하죠. 그래서 경기도에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이 따로 있고 충청도에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어떤 거래를 한다든지 또 행정적인 활동을 할 때 막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각자 다르게 그야말로 자치적으로 이것을 다 설정을 해놓게 되면 인접자치단체하고 관계를 조정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잇따라 있는 것 아닙니까? 국경선을 그어놓고 생전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 강력한 연방제형 지방분권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 그러니까 도지사나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자신들이 직접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가 조금만 덜 걷어가면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돈을 좀 더 확보하고 싶은 빈곤한 지자체들은
부유한 지자체와 차등이 생기고 또 지금과 같은 균형 발전에 정부가 그 정책을 추진할 힘도 자금도 없는 상태로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전에는 좀 많은 곳에서 돈을 걷어서 좀 부족한 곳에 분배를 했는데 앞으로 그것이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수도권의 부유한 지자체가 스스로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해서 어려운 지자체에다가 주기로 하자. 말은 좋은데 지금까지는 강제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각자의 선심에 맡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잘 될까요? 그래서 이 지방 분권이라는 것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 지금 설계한 이것이 실제로 적용이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검증도 해보지 않고 일단 선언부터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할 것이고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당장 한 달에 얼마 더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정책을 펼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는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러한 정치인들의 야근 꾀는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